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땅굴학개론 37번째 강의인데,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지목은 저리 가라 우리는 그 제목을 정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가 그 2020년 1학기를 이제 강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이 부동산 개발 실무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디벨로퍼가 되죠. 이 디벨로퍼라고 그러는 건 결국은 뭐냐면 컨덕터, 지휘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앞에 뭐 현악기, 타악기, 건반악기 뭐 이러한 걸 가지고 전부들 다른 그 특색을 갖고 있는 음을 갖다가 하나의 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컨덕터, 지휘자죠. 부동산 디벨로퍼라고 하는 건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이 지목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정리하다가 보니까는 정리하는 게, 이거는 이제 2시간 정도 강의에서 약 저기 그 강의 내용에서 보면 약 30분 정도뿐이 차지를 안 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몇 개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강의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마침 뭐냐면 요즘 그 집안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황막사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2020 그 총남 회원분들, 이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지목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한번 가져보라, 이런 뜻에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놓았습니다. 지목 강의는 저리 가라 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지목 강의라고 그러는 거를 강의 목록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집어넣어야 될 건가 라고 그랬는데,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지만, 아무것도 땅을 모르시는 분은 지금 얘기한 대로 지목은 꼭 알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모르면 안 되시죠. 그런데 얼만큼 알으셔야 되나 한번 내용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춘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지숙이가 있었는데요. 이름 보면 지숙이가 당연히 이쁘죠. 근데 사실은 보면 춘자가 이뻤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보면은, 그런데 이제 성격이나 요즘에 잘 사는 거 보면 사실은 또 춘자가 잘 삽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목을 보는 건 사람의 이름만 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겉만 보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성격이나 인품이 좋은 것은 전혀 아니죠. 지목은 땅의 겉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목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지금 얘기한 겉모습이나 이름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착오가 벌어진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 강의 드리는 거예요. 지목은 저리 가라, 지목은 꼬랩이다, 뭐 꼴찌다라고 그러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 개발에서 특별히 토지라고 그러는 측면에서는 한번 유념하시고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목이에요. 그냥 땅 이름이에요. 1번서부터 28가지인데 대한민국의 땅을 갖다가 이름을 저는 거예요. 영수, 철수, 준호, 뭐 영자, 뭐 저 사실은 옛날에 쌍팔년대 저희 동창들 이름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갖다 지어놓듯이 그냥 단순한 이름일 뿐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지목은 어쩌다 이렇게 하는데, 제 강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목을 과연 그렇게 강의를 해야 될까라고 우리는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저만 잘났고 남은 못났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토지에 대한 전문가이다 보니까 저거는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나니까 자꾸 비아냥거리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시간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저를 아시는 분들 수백 명만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강의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대중적인 강의는 아무래도 아니니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이게 땅이죠. 땅의 당신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뭐냐면 지목에서는 주인이 있게 마련해요. 소위 말해서 전이다, 답이다, 과손이다, 아까 얘기한 28개는 반드시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은 해당에 대한 법령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땅이 28개 땅이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모두가 전부 갈라라 그린 것이 8번에 있는 대지로 갈라 그리죠. 전답도 대지로 갈라 그래. 하천도 대지로 갈라 그래. 철도용지도 대지로 갈라 그래. 하다못해 잡종지도 대지로 갈려라 그래요. 전부 8번에 있는 대지를 가는데 바로 뭐냐면 도시 지역에 이러한 땅이 있다. 지목, 고금 관계가 없이 통과. 무조건 통과예요. 하다못해 제가 한강을 지난번에 한번 들었어요. 한강이 만약에 주거지역이다. 요즘같이 아파트만 지었다라고 그러면 대박이 나는데 안된벼들 건설사 있겠어요? 한강 막습니다. 그리고 매립하고 뭐냐 어디다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걸 왜 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것이 한강이 물이 안 흘러서 폐천부지가 됐을 때에는 거기를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든 공업지역으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공장을 짓든 그러한 계획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하천이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목을 따지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땅이다. 지목 28가지 지목 전혀 불문. 다시 전혀 불문하고 무조건 통과 대지로 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만 하세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보자 이거요. 자,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28개 땅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다. 그러면 안 돼 이거예요. 그냥 통과 못하는 거예요. 대지로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너 부모님 계시된다면 너희 부모님에게 바로 뭐냐면 허가를 받고 와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허가를 받고 오면 내가 너를 대지로 보내줄게요. 그 부모님 허가를 받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농지의 부모가 누구예요? 농지법이지 뭐예요. 농지법 보고 아버지 나 저쪽 대지로 가고 싶은데 보내줄 거야. 한번 안 돼. 그러면 못 가는 거야. 그래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하천 보고 하천법 보고 아버지 나 저쪽에 대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에서 오케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천법에서 노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을 어젠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목은 맨 나중에 보는 거라니까. 지목을 자꾸 처음서부터 보기 시작하다가 보면 땅 보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어차피 요거를 원래가 1차 강의 10분으로 했는데 현재 봐보면 약 8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에 그러면 2, 3분의 요거를 갖다 할 수 있냐? 그러질 아니하기 때문에 약간 내용에 없는 얘기를 갖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자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전답 과수원이든가 임야 같으면 임야는 산지관리법 보고 아버지 나 저쪽 대지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NO 그런다는 얘기야. 산지관리법에서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어요? 농지도 농지법 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봐보면 만약에 학교용지가 있다. 자, 요건 학교 설립에 관한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또 사학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런 거를 갖다가 법에다 물어보고 간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녹지나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있는 토지다라고 그런다면 꼭 위다가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묘지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장사에 관한 법령 아니에요. 묘지 및 묘지 및 매장에 관한 법령, 과거의 법령에서 지금 장사에 관한 법령으로 나오면서 바로 뭐냐면은 자, 나 여기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뭉겨버리고 그냥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면 가는 거예요. 노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약에 도로를 보자 이거예요. 도로도 지금 얘기한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에서 그게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도로가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다면 거기다가 막고 아파트를 짓든 단독을 짓든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주거지역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이 만약에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으로 가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법령이 또 달라져요. 또 이때는 도로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도로 때문에 잠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건 이제 도로 지금 지목처럼 아주 다른 사람들 도로에 대한 강의하는 것 또 저리가 알아요. 아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도로는요.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는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 있는 도로는 도로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농지가 있죠. 농지가 도로에 도시지역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다. 그러면 국토계획법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 농지가 만약에 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에 있다라고 그러면 이때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무슨 법을? 농지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임야가 도시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산지관리법이 아니에요. 국토계획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임야가 농촌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너 임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산지관리법 아니에요.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는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한 거 기억나죠? 땅아 너 어디에 사냐? 그러면 저 하늘에 삽니다. 아니면은 전 땅 위에 삽니다. 그게 땅 위에 사는 게 지목이에요. 하늘에 사는 게 아까 얘기한 도시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다든가 주거지역에 임야가 있다 그러면 까뭉기고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 땅 위에 있는 땅이 되는 거죠. 농촌지역에 있으면은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 지 아버지의 법령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저 대지로 가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도 아버님 산지관리법 보고 저 대지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건 농촌지역에서나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고 이 시간에는 이제 지목을 두 편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2시간으로 나눴는데 1시간 12분 벌써 12분이 걸렸네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38번째에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